경기 광명갑 이모경 의원입니다. 저는 세종학당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세계를 휩쓴 한류 선봉의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른 BTS 아카데미 시상식을 빛내는 기생충 미나리가 있었습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게임 서비스 83개국 중 82개국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흥행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곤니찌와 니하오마였습니다. 2007년 3개국 13개소로 처음 시작한 세종학당은 5년 사이에 82개국 234개소로 18배가량 증가하며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선정했고 인도는 제2 외국어로 채택했으며 최근 독일 중고교에서는 한국어를 첫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세종학당을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종학당 출신 학생 두 분과 현지에서 강의 중이신 교원을 모셨습니다. 바레인 마나주에 위치한 세종학당에서 교육받은 2020년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자 자흐라 알사피에게 묻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도 좋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마이크 없네. 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학당 장학생 바렌에서 온 자흐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얼마나 했나요? 저는 세종학당에서 공부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2년 동안 혼자서 공부했으니까 총 5년이 되는 거죠. 작년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어학연수를 할 기회를 얻어서 현재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할 계획입니다. 제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바레인 마주에서 왔다고 하는데 제 귀를 의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학당을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인지도와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네, 저는 한국어를 처음에 독학하다가 좀 더 체계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마나마 세종학당 SNS에서 새학기 공지가 나와서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바레인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세종학당 신청부터 합니다. 그만큼 잘 알려져 있고 인기가 많은 기관이에요. 이렇게 한국어를 배워서 미래의 꿈은, 직업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언어학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한국어와 한글의 매력을 알리고 싶습니다. 네, 꼭 그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캐나다 몬트리올 세종학당에서 교육받은 퀸틴 TJ에게 묻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온 그 세종학당의 장학금 퀸틴 티지라고 합니다. 몇 년이나 공부하셨어요? 저는 이제 한국어를 공부 시작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어학당도 많았을 텐데 세종학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저는 여러 가지 어학당을 다녀봤지만 세종학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재와 선생님 또는 운영자들이 들까지 좋았습니다. 퀸틴 TJ가 생각하는 세종학당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세종학당은 언어뿐만 아니라 음식 또는 그 옛날 그 전통 놀이 같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서 외국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그 말하기 대회 비롯한 행사를 통해서 그 한국 방문할 기회까지 받을 수 있어서 그것은 세종학당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음식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네. 한국 음식 무엇을 제일 좋아합니까? 저는 삼겹살 가장 좋아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종학당 주중 한국문화원 교원이신 오재남 교원께 묻겠습니다. 세종학당 교원으로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까? 해외 현지에서 제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문화를 이제 지도하면서 학습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세종학당의 한국어 강의와 문화체험 강의는 정말 탁월하다.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참 아쉽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종학당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상승한 것은 상황이긴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내와 국외에서 세종학당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어떤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를 더 이렇게 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교육하는데 더 실효성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 저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관계상 답변은 감사합니다. 네네. 장관님 82개국 234개 학당에 파견된 한국 교원은 225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매년 90억 원 가량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원을 해외로 파견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현지 학생들을 교원으로 채용해 한국에 대한 홍보 효과를 확산시키고 주거 비용 지원 등과 같은 예산은 절감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한류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대표 브랜드로 세종학당을 활용하기 위해서 오재남 교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종학당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콘텐츠 확산,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세종학당을 세계 속 국가 브랜드로 만들어 곤니찌와 니하오마가 아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장관님께 2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한 자하루, 알사피, 퀸틴, TJ의 한국어 수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또 네, 의원님 아주 그냥 그 한국 사람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속도가 매우 빠르신데도 매우 뭐 빨리 이렇게 알아듣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실제로 한국어를 해외에서 가르치셔도 뭐 충분하다, 손색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자기 나라에서 한국어를 또 가리킨다는 것이 세종학당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그 원어민 그 온라인으로 우리가 그 저기 배우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렇게 좀 온라인 콘텐츠라든가 교육 채널을 만들어서 꼭 세종어학당이라는 오프라인 공간도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이모경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세종학당 또 국립국어원 등 서로 협업하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겠다 이런 오늘 생각을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네, 질의해 장관님,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얀 코끼리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하얀 코끼리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스포츠 행사를 위해 건설했지만 행사 후엔 쓸모없어진 경기장 따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현재 강릉과 평창에는 7개의 하얀 코끼리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현재 강릉과 평창은 올림픽 시설 주변에는 활용 못하고 흉물스럽게 버려진 공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은 사후 관리에 대해 저희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설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가 76.8%가 아니오라고 응답했고 45.6% 응답자가 주요 시설들의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평창 동계올림픽 주요 7개 시설을 지난 3년간 운영 현황을 파악해보니 총 135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고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7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개 시설 모두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릉 스피드장의 경우 사후 활용 계획이었던 전문 생활체육시설로 전혀 활용하지 못한 채 영화 촬영장 등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지난 5월부터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관리 주체인 강원도에 확인해보니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을 폐쇄한 것이 아니라 이용 수가 전혀 없어서 방치된 채 5월 정기료만 80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고 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해외의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많지만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성공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목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또한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경기장 내에 멀티 스포츠 시설 복합 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한 결과 2019년 58억 원의 흑자를 냈으며 이미 건축비 2,060억 원도 모두 회수한 상황입니다. 리모델링하여 멀티 복합시설로 변경하여 만년 적자에서 흑자 전환된 장축체육관의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남북 평화 올림픽으로 추진하자는 결의안을 낸 바 있고 126명의 동료 의원님들의 발의에 참여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평화의 재전을 위해 문체부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대로 운영할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지금도 평창에서는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주 사무실 강릉으로 이전을 결정하며 강릉시와 평창군의 지역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창의 시설이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하얀 코끼리 문제 심각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지금도 이렇게 몇 가지 그 문체부가 기존 시설에 대해서 활용하는 뭐 시설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훈련 비용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은 수호랑 반다비 캠프라든가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이라든가 드림 프로그램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의원님 지적대로 조금 더 지자체하고 같이 관리 주체인 지자체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더 강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